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해결은 될 겁니다. QVL 없더라도 삼성 메모리로 낼 수 있는 최대 스펙 세팅하거나 혹은 안 될 때 약간의 좋지 않은 방법을 살펴봤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구매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혼동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금은 메모리를 가려서 구매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살 수 있는 거를 사야 된다는 취지로 2개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저도 메모리를 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신품은 아니고요. 지금 중고로 딱 가격만 보고 가져온 메모리가 있습니다. 어떤 메모리냐면 다나와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64기가를 찍고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쭉 내려보면요, 요런 제품은 이제 재고가 아예 없는 겁니다. 판매물이 없죠. 요거는 재고가 있어요. 근데 눌러보면 41만원에는 구매를 못할 거고, 싸봐야 45만원, 46만원 정도, 비싸면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품 기준으로 64기가를 구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45만원부터 깔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45만원을 깔아야지만 XMP나 X4 메모리도 아니고 순정 상태에서 써야 되는 이런 마이크론 칩셋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산 건 아니고 튜닝 메모리도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이게 6400의 CL32면 하이닉스 칩셋인데 45만원에 이거 못 살 겁니다. 눌러보면 페이지가 없죠. 그래서 이 제품도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대가 61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칩셋도 지금 61만원 정도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이것도 하이닉스인데 얘는 그래도 좀 싸네. 한 53만원? 재고가 만약에 없으면 56만원에서 58만원 정도에서 구매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많이 비싸죠. 제가 구매한 건 뭐냐면 삼성 칩셋인데 요걸 구매했습니다. G스킬의 5200의 CL40, 가격은 51만원 정도 돼요. 실제로 51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여기서 카드 할인 먹이면 47만원 정도에도 구매가 가능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구매한 메모리가 이거고, 이게 딱 봐도 하이닉스 다이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48기가짜리나 아니면 96기가 모델이면은 5200의 CL40이면 마이크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32기가짜리 2개도 이 스펙이 마이크론이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품으로 구매한 게 아니라 당근에서 중고로 구매한 건데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 삼성 칩셋이라고 써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크론 아니고 삼성이구나,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다. 삼성 칩셋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신품가 대비해서 뭐 반값 정도는 아니고 한 60% 정도? 중고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아직 가격이 오른 게 반영이 안 된 중고 매물인 것 같아서 일단 집어왔습니다. 뭐 삼성 칩셋이니까 당연히 마이크론보다 오버클럭 퍼포먼스는 더 좋고, 하지만 하이닉스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요 제품을 살펴볼 건데, 근데 꼭 이 제품이어야 하냐, 그건 아니고 32기가짜리 2개 모델 중에 이 메모리 안에 메모리 칩셋이 삼성 베이스인 XMP나 X4 메모리는 비슷하게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자면, 삼성전자 제조사를 찍고 램 개수 하나 찍고 32기가 찍으면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4800 베이스, 다른 하나는 5600 베이스. 4800 베이스가 삼성전자 1세대고 5600 베이스가 삼성전자 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다른 메모리예요. 왜 다르냐면 수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정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1세대보다 2세대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삼성전자 메모리는 2세대보다 1세대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세대 메모리는 오히려 원가 절감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여러 가지 메모리 칩셋들을 놓고 안 좋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면 마이크론 1세대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게 삼성전자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안 좋고, 이 삼성전자 1세대가 2세대보다 더 좋은데 XMP X4 튜닝 메모리에 삼성전자 칩셋이 들어가게 되면 2세대 칩셋이 아니라 1세대 칩셋이 들어갑니다. 베이스가 4800짜리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2세대 가지고는 뭐 XMP X4 스펙이 안 나와요. 뭐 수율이 그지 같기 때문에 차라리 마이크론 최신 다이가 훨씬 더 오버클럭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구매한 요것도 삼성전자 1세대 칩셋이 들어가 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칩셋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결국엔 XMP나 X4 스펙이 가능한 수율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 DDR5 1세대 제품을 아직까지도 만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5200이라고 되어 있는 스펙의 G스킬, 여기 삼성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X4 XMP 스펙을 보면 2600 곱하기 2 하면 5200이죠. 5200에 타이밍 40, 40, 40, 전압이 1.1V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을 보면 이제 표준 스펙이에요. 이게 표준 스펙인데 제일 높은 클럭이 베이스 칩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800이죠. 5600인 경우는 여기가 2800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5600 베이스가 아니고 4800 베이스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삼성 1세대 제품이고, 삼성 1세대 제품이면은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 항상 이 메모리는 전형적인 삼성 스펙 메모리다 라고 얘기하던 제품이 있어요. 6000 클럭을 찍으면 하이닉스 메모리 말고 여기 CL36 이렇게 누르면 6000에 CL36, 이게 삼성전자 1세대 메모리 칩셋으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삼성 스펙이에요. 그래서 6000에 CL36, 전압은 1.35V. 얘는 왜 1.45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삼성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45V나 1.4V 쓰는 것들도 있긴 한데 애매합니다. 6000에 CL36 스펙이 이제는 마이크론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요게 마이크론 최신 다이로 만들어진 메모리인데 6000에 1.35V CL36이 되긴 돼요. 근데 삼성과 마이크론의 차이는 요 뒷자리 RCD RP가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조여집니다. 그래도 마이크론이 많이 따라왔어요. 38까지도 조여지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6000 클럭에 CL36이라고 써져 있는 메모리가 무조건 삼성이냐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게 됐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램 타이밍이 CL밖에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RCD RP는 몇이냐? 그러면 이거는 삼성일까 마이크론일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신기하게도 여기는 지금 하이닉스를 넣어놨다고. 왜 하이닉스를 달아놓고 스펙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어쨌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나 마이크론으로 오해받으면 조금 억울하니까 적어놓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RCD RP가 36까지 조여지는 제품은 마이크론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마이크론은 RCD RP가 굉장히 안 조여지는 편입니다. 그나마 최신 다이에서 많이 조여지는 편이고, 전압을 왜 이렇게 높게 썼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쭉 내려보면 6000에 363636에 1.35V는 거의 삼성 1세대 칩셋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쭉 보면 다 이 스펙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전형적인 삼성 칩셋의 스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메모리도 5200에 40, 40, 40이 잡혀 있는데 제가 전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달성 가능한 스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응용할 수 있느냐? 이 5200에 40, 40, 40 메모리를 가지고도 6000에 36, 36, 36 스펙이 구현이 가능하다. 물론 5200에 40, 40, 40의 메모리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일단 삼성전자 1세대 칩셋이 들어가 있는 웬만한 메모리는 저 스펙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안 되는 제품이 있을 순 있어요. 제가 모든 삼성 DDR5 1세대 칩셋을 만져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져본 대다수의 메모리들은 저게 다 됐고, 그 다음에 메모리 제조사들이 저 스펙으로 XMP X4를 내는 거는 저 스펙으로 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수율이 안 좋은 초창기에도 되던 스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25년도죠. 저 메모리 나온 게 21년도쯤에 나온 것 같은데 공정 개선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칩을 아직도 찍어내고 있다고 하면은 최근 제조 메모리들이 좀 더 수율이 좋지 않을까.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는 25년도 27주차 메모리입니다. 비교적 최근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결국에 이 메모리를 가지고 이 6000에 363636의 스펙을 구현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이 메모리를 구매할 때 QVL도 확인을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 메모리 구매를 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매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찾아보신 분들은 메모리를 구매할 때는 QVL이라는 걸 확인하고 구매해야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택지가 많을 때 얘기고,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선택지가 점점 사라져가면서 지금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싼 걸 구매하면 좋은데, 싼 게 내 메인보드랑 뭐 QVL 호환성이 없어. 그러면 QVL에 있는 비싼 거 사실 거예요. 나는 지금 중고 장터에서 메모리를 구매하고 싶은데 중고 장터에 메모리가 저렴한 게 올라온 거는 내 QVL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저렴하지 않은 거를 또 구매하기는 또 애매하다는 거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은 무조건 싼 거라도 어떻게든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해야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매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 메모리를 구매할 때 QVL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만 봤어요. 가격. 하나 더 본 게 있다면 이게 국내 정품이 맞는지, 서린에서 유통하는 제품이 맞는지만 확인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 메모리를 제가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을 때 부팅이 되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려 하는 게 QVL하고 상관없이 어떻게든 써먹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걸 구매해서 처음에 장착했는데 부팅이 안 돼. 그거는 초기 불량이거든요. 신품 같은 경우는 초기 불량은 반품하면 됩니다. 환불 받으면 돼요. 구매 후 14일 이내에 불량을 증빙을 하면요, 환불을 해줍니다. 그렇게 초기 불량에 대처하면 됩니다. 그거는 QVL과 상관이 없어요. 꽂았을 때 부팅이 돼야 됩니다. 부팅이 되고 나서 XMP나 X4가 먹냐 안 먹냐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QVL을 따지는 거고, 부팅은 QVL과 상관없이 돼야 돼요. 부팅이 안 되면 그거는 불량으로 구매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하면은 환불이 될 거고, 구매 후 14일이 넘었다 그러면 교환 요청하면 교환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불량이니까. 근데 중고로 구매를 하는 경우는 그런 안전장치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중고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라이프 워런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워런티 메모리를 구매를 하면 초기 불량인 경우 유통사에 보내면 그냥 바꿔줘요. 그래서 국내 정품이기만 하면은 어떻게든 부팅은 보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초기 불량인 경우에 AS 센터에 보내고 받는 절차가 뭐 추가되겠지만, 어쨌든 중고 판매자한테 이거 부팅이 안 되는데 환불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센터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새 걸로 와요. 중고도 아니고 라이프 워런티 메모리 같은 경우는 AS를 보내면은 새 걸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중고를 구매를 했는데 불량이야. 그러면 판매자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AS 센터에 보내요. 그럼 새 제품이 와요. 그러면 나는 그거 안 쓰고 나는 또 중고로 새로 사고, 새 제품은 그냥 중고로 미개봉 신품으로 올려요. 그거는 팔고 나는 개봉된 메모리를 구매해서 그걸 쓰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AS 보내면 거기서 확인받고 이제 새 제품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 못 참고 그냥 새로 사고 그 다음에 새 제품 오면 그거 팔고 뭐 이런 식으로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중고도 적절하게 저렴한 제품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옛날 얘기고, 아무튼 그렇게 라이프 워런티를 보장을 해주는 제품을 구하면은 중고로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국내 정품을 구매를 하면 초기 불량 대처도 되고, 그 다음에 QVL이 안 맞는 거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삼성 메모리 1세대 제품 가지고 이 XMP X4 스펙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성능, 그러니까 이 삼성 칩셋으로 낼 수 있는 가장 고스펙인 6000의 CL363636을 적용하는 거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흑금치나 뭐 이런 검정색 램 말고 녹색 램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온 시금치라고 하는 그 녹색 램, 걔는 라이프 워런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메모리 구매할 때는 라이프 워런티인 흑금치류를 구매하는 걸 더 권장해요. 녹색 램은 AS가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은 되더라도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하이닉스가 1년 3개월 해줘요. 그것도 구매 증빙할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고 구매하실 때는 녹색 램 별로예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그거 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단 바이오스 들어갈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자, 부팅은 4800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순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 중에 젠 타이밍 실행이 안 됐는데 댓글로 알려주신 분이 있어서 그대로 했더니 실행 잘 됩니다. 지금은 순정 상태고 타이밍이 40, 40, 40에 메모리 전압이 1.1V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 상태에서 바이오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이오스에 들어왔고요. 지금 하는 방법은 16기가든 32기가든 상관없습니다. 삼성 1세대 칩셋이기만 하면 돼요. 삼성이라고 뜨고 베이스 클럭이 4800인 제품,
거기서 하나만 더 조건을 붙이자면 메인보드가 6레이어인데 CPU가 7000번대인 것 중에는 삼성 칩셋으로 6000 클럭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7000번대보다 9000번대가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약간 더 좋아서 삼성 칩셋으로 6000 클럭 넣는 그런 호환성 측면에서 유리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어드밴스드 모드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기가바이트 보드가 아니신 분들은 인터페이스는 스스로 찾으셔서 값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들어가서 자, 메모리 클럭 넣는 부분 찾을 거예요. 기가바이트는 여기고요. 여기 엔터 누르면 여기 60 선택해주면 이제 6000 클럭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요거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옵션이 나오는데 위에 게 1대1, 아래 게 1대2고요. 오토로 해놓는 경우에 가끔 1대2로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1대1로 강제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 옵션 들어가서 메모리 서브 타이밍스 들어가면 CL, RCD, RP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36, 36, 36을 재현한다고 했죠. RAS나 RC 타이밍은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세팅이 될 거고요. XMP나 X4 메모리는 RAS나 RC까지 잡아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냥 오토로 둔 값하고 수동으로 똑같이 따라해서 넣는 값하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토로 두셔도 돼요. 이렇게 3개 타이밍만 36, 36, 36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이커로 돌아와서 기가바이트에서는 요게 메모리 전압이에요. 메모리 전압 중에 VDD 전압하고 VDD-Q 전압을 1.35V로 맞출 겁니다. 1.35, 1.35. 나머지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돼요. 이렇게 6000 클럭으로 지정을 하면은 메인보드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VSOC 전압이 1.2V로 살짝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불편하신 분은 이것도 1.1V로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VSOC 전압이 너무 낮아지면은 도달 가능한 최대 클럭 수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메인보드가 6레이어거나 아니면은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안 좋은 경우에 이 6000 클럭이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토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잘 되시는 분은 VSOC 전압 다이어트도 한번 해보세요. 다이어트는 뭐 한 1.1V 정도 넣어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오토로 한번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게 하면 돼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저장하고 나가기 단축키가 F10, Yes 누르면 됩니다. 자, 부팅 됐고요. 자, 클럭 보시면 6000 클럭 들어갔고 1대1 제대로 적용됐고 36, 36, 36 잘 들어갔습니다. 전압 1.35V, VSOC는 1.2V로 잡혔죠. 이렇게 넣고 그냥 쓰지 마시고 이런 안정화 툴 한두 시간 정도 돌려보시고 이상 없으시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AMD 시스템에서 삼성 DDR5 1세대 칩셋을 장착을 했을 때 이 6000 클럭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생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클럭만 5800으로 내리면 됩니다. 클럭이 문제여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후달려가지고 6000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메인보드가 6레이어보다 8레이어가 클럭이 살짝 더 잘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8레이어는 6000이 될 수는 있는데 6레이어는 6000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9000번대가 7000번대보다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또 살짝 더 좋습니다. 그래서 클럭이 살짝 더 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7000번대가 9000번대보다 6000 클럭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9000번대도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엄청나게 안 좋은 경우는 6레이어 보드에서 뭐 안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5800부터 시도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거 시도하시기 전에 CMOS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시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숙지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메인보드가 부팅이 안 되면 먹통이 돼요. 그 먹통이 되면은 바이오스 초기화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CMOS 클리어하는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어딘가에 또 많이 있으니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 숙지하셔서 시도하시고요. CMOS 클리어하는 방법만 잘 숙지했다면은 지금 적용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적용 잘 되시는 분은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는 이미 테스트를 다 해봤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정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안정한 테스트도 한두 시간 이상 돌려보세요. 일단 정지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다시 들어왔고요. 만약에 방금 보여드린 게 안 되는 분은 요거를 이렇게 5800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삼성 DDR5 1세대에서 어떤 시스템이든 안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세팅입니다. 5800에 363636 1.35V. 이거는 전압도 넉넉하고 클럭도 넉넉하고 타이밍도 다 넉넉해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될 거다.
이게 안 되면 진짜 운이 없으신 겁니다. 아니면 바이오스가 뭐 지원을 잘 안 해준다거나. 솔직히 얘기해서 바이오스타 맥스선이나 아니면은 컬러풀 이런 보드에서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까지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기가바이트나 MSI나 에이수스, 에즈락에선 되지 않을까? 안 되시면은 저랑 똑같은 보드를 사시거나 아니면 CPU 맨컨이 후달리는 거니까 CPU를 바꿔보시거나 뭐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메모리 뽑게 하는 비용보다는 CPU 뽑게 하는 비용이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되시는 분은 요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6000 클럭으로 잘 되시는 분은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VSOC 전압이 높으면 CPU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VSOC도 1.1V로 한번 시도해보시고, 요거까지 해보시고. VSOC가 1.2V에선 되는데 1.1V에서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VSOC 전압이 높을수록 클럭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고 낮을수록 클럭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갑니다. 그 대신 VSOC 전압이 높아지면은 CPU 온도도 조금 올라가고, VSOC 전압을 낮추면은 CPU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그렇게 요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다시 오토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6000이 안 돼서 5800으로 이렇게 클럭을 낮춰서 쓰시는 분들 중에 이 메모리 타이밍을 보면요, 클럭을 낮추면은 왠지 타이밍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34, 34, 34 뭐 요렇게 줄여보고 싶으신 분 계실 수도 있어. 어디서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충 클럭이 100당 타이밍이 1이다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클럭 100당 타이밍 1이 아니에요. 일단 제가 메모장에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론 시간이에요. 자, 일단 설명 좀 하려고 부팅했고 일단 TM5 잠깐 돌리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6000 클럭이랑 5800 클럭이 있다고 치면은 이 PC가 어떤 메모리 동작을 할 때는 클럭만 가지고 동작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랑 클럭을 같이 바라봅니다. 자, CL36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CL이라는 동작할 때 6000MHz로 36번의 횟수가 지나간 다음에 다음 동작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5800의 CL36은 5800 클럭으로 동작하는 클럭이 36번 지나가야 다음 동작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두 개 비교하면 뭐가 더 빠를까요? 6000이 더 빠르죠. 왜냐하면 타이밍이 같으니까. 그러면 CL34는 어떨까요? 6000의 CL36이랑 5800의 CL34 둘 중에 뭐가 더 빠를까요? 5800의 CL34가 더 빠릅니다. 자, 이제부터 계산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6000MHz에서 1클럭당 속도는요,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000 나누기 그 다음에 3000. 왜 3000이냐면 MCLK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이고, 6000 클럭일 때 MCLK는 3000이에요. 그래서 1000 나누기 3000 하면 0.3333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나노세컨드 단위로 붙이면 됩니다. 이게 무한대로 갈 거예요. 아무튼 6000MHz에서 한 클럭당 속도는 이건데, 이게 36번 곱하기 36 하면은 12개 나오죠. 단위는 나노세컨드입니다. 그래서 6000 클럭의 CL36은 12 나노세컨드. 그럼 5800의 1클럭 계산해 볼게요. 1000 나누기 2900. 여기에 나노세컨드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CL36은 몇일까요? 곱하기 36. 요거예요. 단위는 나노세컨드. 그러면 12 나노세컨드가 더 빠른가요? 12.4137931 나노세컨드가 더 빠를까요? 뒤에 자를게요. 얘가 더 느리죠? 그런데 36이 아니라 34라면 곱하기 34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짧게 좀 잘랐습니다, 뒤를. 그러면 12 나노세컨드보다 11.724 나노세컨드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6000의 CL36이었는데 5800으로 바꾸면서 CL34로 바꾼다면은 속도가 똑같습니까? 느립니까? 빠릅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지려면 그러면 12 나노세컨드로 동작하던 거를 클럭은 낮췄는데 CL34로 바꾼 거는 오히려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CPU로 따지자면 오버클럭을 한 거예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메모리가 12 나노세컨드에선 동작을 해. 근데 11.724 나노세컨드에서는 동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러가 나거나 부팅이 안 되거나 하겠죠. 자, 제가 100클럭당 타이밍이 1이냐?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100클럭을 계산해 볼게요. 자, 6000클럭일 때는 한 클럭당 속도가 요거고 5800일 때는 한 클럭당 속도가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은 200클럭의 차이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에서 빼기 요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가 200클럭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100클럭으로 계산할 거니까 나누기 2. 그럼 요 숫자가 나왔죠. 여기에 10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100클럭을 변동을 시킬 때 타이밍에서는 0.57471264 정도의 뭐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00클럭당 타이밍이 1이냐?
그건 또 절대적으로는 아닙니다. 이게 클럭당 속도가 계속 다르기 때문에 클럭이 바뀌면은 이게 계속 바뀌어요.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100클럭당 타이밍이 1이다 요런 소리는 DDR4 때 써먹던 소리입니다. DDR4에서는 클럭이 낮았어요. 높아봐야 3000 몇에서 뭐 더 높아봐야 한 4000 간신히 찍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클럭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클럭이 높아진 만큼 이 클럭과 타이밍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6000의 CL36을 5800의 CL34로 바꿨을 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5800의 CL34를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필요해요. 뭐냐, 내 메모리가 이 CL 타이밍을 처리를 하는데 지금 전압이 1.35V죠. 1.35V에서 수율이 12나노세컨드보다 더 좋아. 여유가 있어. 그래서 11.724나노세컨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율이 된다. 그러면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수율이 조금이라도 모자라서 내 시스템이 이 CL 동작을 1.35V에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11.725나노세컨드만 돼도 이 시스템은 CL 동작을 하다가 에러를 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지 말지는 복불복이에요. 메모리 수율빨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건이 두 개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만 달성하면 됩니다. 하나는 수율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을 계속 1.35V라고 얘기를 하죠. 전압을 더 주면 됩니다. 자, 내 시스템이 1.35V에서 CL 동작을 처리하는데 11.725나노세컨드가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5800의 CL34는 에러가 나. 그렇다고 5800의 CL36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짜치죠. 0.001나노세컨드 모자른 건데. 그러면은 이 CL 동작을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36V로 돌리면 돼요. 전압 더 주면 됩니다. CL 동작은 전압이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더 주면 더 빨리 동작합니다. 0.001 나노세컨드 정도면 0.01V면 충분히 커버할 거예요. 물론 내 시스템이 수율이 얼마나 모자른지는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압을 몇 줘야 되는지 이거는 또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전기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게 공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식으로 때려 맞출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요. 비슷하게는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5800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 1.35V로 쓰시는데 6000클럭이 안 돼서 5800으로 쓰시는 분, 그런 분들은 CL34로 줄이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안전빵은 그냥 36으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34로 낮추시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버클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율 찾아가지고 전압 수정하고 해야 돼요. 안정화 과정도 다 가야 되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너무 어려서 모르겠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도 지금 머리가 아프고 막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신 분들은 그냥 XMP나 X4 딸깍하고 쓰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000에 CL36 딸깍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분은 그냥 5800에 CL36하고 딸깍하고 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포함이 되는데 클럭을 내렸는데 타이밍을 못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워. 그게 좀 짜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솔루션 하나 더 드릴게요. 자, 1.35V에 5600의 CL34 이거 됩니다. 이거 속도 계산해 볼게요. 5600 클럭에서 한 클럭당 속도는요 1000 나누기 2800하고 단위가 나노세컨드, 그리고 여기서 34를 곱하면 요 속도가 나옵니다. 이게 12보다 빠른가요? 느린가요? 느려요. 그래서 이건 돼요. 12도 되는데 얘는 당연히 됩니다. 12보다 느리면 무조건 돼요. 왜냐면 12가 되니까. 간단하죠? CL34를 쓰고 싶으시면 5600 CL34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12나노세컨드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여기 뒷자리가 차이가 나죠. 이거랑 이거랑. 그 차이만큼 뭔가 짜내고 싶어. 그러면 뭘 짜내면 되냐면 전압을 짜내면 됩니다. 그렇다고 타이밍을 바꿀 순 없잖아. 여기서 타이밍을 더 타이트하게 조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속도는 지켜줘야 돼. 그러면 요 정도에 맞은 만큼 우리가 전압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 뭐 예를 들어 1.34V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맥락에 얘도 전압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5800의 CL36 속도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요만큼 전압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다이어트 될지는 직접 해보세요. 어차피 그거는 시스템마다 수율이 좀 달라서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계속 CL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RCD RP는 어떻냐? 이 RCD RP는 DDR5에서 같은 값 가져가면 되고요. 결국엔 RCD 하나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RCD도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6000의 RCD 36은 동일하게 12나노세컨드 동작해요. 마찬가지로 5800의 RCD 34는 11.724나노세컨드로 동작하고, 타이밍이라는 게 다 어떤 특정 동작을 하는데 얼마만큼 대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RCD 36도 12나노세컨드 정도
결국 계산 방법은 CL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RCD랑 RP 타이밍은 전압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압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전압에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래서 전압을 더 준다고 해도 RCD, RP 타이밍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온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을 땐 잘 되던 RCD 타이밍이 전압을 더 주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RCD, RP 타이밍은 온도가 낮을수록 유리하고 전압이 높건 낮건 일단 전압 그 자체만으로 영향이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클럭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압을 더 주는 꼼수가 안 먹혀요. 그래서 사실상 CL 같은 경우는 약간 모자른 것 같으면 전압 더 주고 아니면 넉넉한 것 같으면 전압 다이어트하고 이럴 수 있는데 RCD, RP 타이밍은 딱 수율대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일단 설명 들으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설명을 한 22분 정도 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더 돌려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저는 정지하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복습을 하면요. VSOC 오토로 두고도 이 6000 클럭이 안 돌아가시는 분은 이렇게 클럭만 5800으로 내리시고 써도 되고, 근데 이 5800에 36, 36, 36보다는 5600에 34, 34, 34 이게 더 속도 빠를 거예요. 이게 더 빠릅니다. 이거는 거의 6000에 36, 36, 36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살짝 느린 정도의 속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000이 안 되시는 분은 5600으로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까지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근데 사실 체감 차이는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신 분은 클럭만 5800으로 내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000으로 부팅은 돼. 6000, 36, 36, 36에 1.35V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아예 부팅이 안 되면 5800으로 시도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부팅이 돼. 근데 TM5를 돌리는데 에러가 나요. 그거는 맨컨이나 보드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 문제입니다. 메모리에서 이 CL 타이밍이나 RCD 타이밍을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즉 수율이 모자른 겁니다. 결국에 메모리가 초기 불량은 아니었지만 그 메모리가 XMP나 X4 메모리로 나오기에는 수율이 모자른 제품, 즉 XMP X4 메모리 치고는 불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품은 만약에 QVL에 있는 경우에 메모리 유통사에 보내면은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QVL을 확인을 안 했을 때죠. QVL에 없어. 근데 XMP나 X4 스펙을 이렇게 넣어서 돌려보려고 하는데 에러가 나. 그런 경우는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자, 첫 번째로 CL 타이밍이 수율이 모자른 경우,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클럭을 내리면 되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클럭을 내려서 5800에 CL36을 만들면 CL 속도가 더 느려지잖아요. 아까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린 거 봤죠? 그래서 동작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CL 타이밍은 전압을 더 주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율이 모자라서 제 시간에 맞춰서 안 끝나면은 더 빨리 끝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1.36 요렇게 둘 다 그냥 같이 바꿔버리면 돼요. 요렇게 해서 시도해보시고 만약에 이것도 안 돼? 그러면 1.37V 요걸로 시도해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조금 심각해지는데 CL 타이밍이 문제면은 요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만 CL 타이밍이 아니라 RCD, RP 타이밍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에 영향이 없다 라고 했죠. RCD, RP 타이밍이 만약에 36이 돌아갈 수율이 안 돼, 약간 모자라, 그런 경우는 전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클럭 낮추거나 RCD, RP 타이밍을 풀어야 돼요. 자, RCD, RP 타이밍이 문제인 경우 전압은 그냥 1.35V 두고 이 타이밍을 3838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두 개 단위로 푸셔도 되고, 얘네는 홀수 먹거든요. 3737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홀수는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걸 37로 바꾸면 타이밍 한 개만큼 빨라지는 게 아니라 0.5개만큼 빨라져요.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36보다는 38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홀수 타이밍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짝수로 이렇게 가주는 게 좋습니다. DDR5는 타이밍이 두 개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 RCD, RP 타이밍 홀수로 넣어봤자 뭐 크게 혜택은 못 봅니다. 그래서 3838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러면 RCD, RP가 문제인 경우 요걸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이제 내 메모리가 만약에 수율이 모자른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해결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불량 피하시고 그 다음에 QVL 없더라도 이렇게 삼성 메모리로 낼 수 있는 최대 스펙인 6000에 363636을 세팅하거나 혹은 안 될 때 약간의 좋지 않은 방법을 살펴봤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제 나름대로 이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설명드린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메모리가 1.35V로 6000에 363636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얘를 갈궈볼까?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인데, XMP나 X4 영역보다 수율을 찾아가는 과정이 들어가는 그런 오버클럭의 영역입니다.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미리 얘기 드리자면 이거는 하이닉스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의를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로, 만약에 제가 하는 거 보고 나도 해봐야지 싶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CMOS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를 하고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장착한 이 메모리의 한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절대 숫자를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것처럼 방법적으로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메모리 수율하고 제 메모리 수율이 달라요. 심지어 지금 장착된 메모리랑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삼성 메모리랑도 수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장착된 메모리가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살짝 체크를 해봤는데, 이 메모리는 삼성 DDR5 1세대 메모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럭이 겁나 안 들어갑니다. 1세대 때는 어쨌든 클럭이 그렇게 높게 들어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1세대가 언제 나온 거냐면 인텔 12세대 때 나온 거예요. 인텔 12세대. 인텔 12세대는 최대 클럭이 6000에서 64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얘가 딱 그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VSOC 전압이 1.4V까지 들어가던 시절에는 얘가 6400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 초창기 영상 보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 메모리 6400 나온 거. 있나 모르겠어. 제가 한 기억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 7000번대 X3D CPU가 VSOC 이슈로 탔어요. 그러고 나서 AMD에서 이 VSOC를 1.3V 이상 못 들어가게 강제 조치를 하고, 그때부터 삼성 메모리 클럭이 잘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00 클럭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것도 그때부터예요. 그전에는 6000 클럭은 웬만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6000이 안 되는 삼성 메모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한창 시끌시끌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최대로 넣을 수 있는 클럭이 6200 클럭이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부팅만 되고 여기서 전압 주고 타이밍 쪼이면은 이 6200도 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럭은 6000 클럭이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메모리 쓰시는 분들 중에 여기서 1대2로 재미 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8000 클럭을 한다거나.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DDR5 1세대 메모리입니다. 클럭이 겁나 안 들어가요. 1대2로 넣으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까 하고 해봤거든요. 안 들어가. 심지어 이게 32기가 양면 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대2로 세팅해도 최대 클럭이 6200입니다. 그러니까 1대1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1대2는 쳐다도 보지 말자. 삼성의 양면 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클럭이 높게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나마 양면 램인데 6000 한 것도 선방한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냥 6000으로 쓰면 된다. 이런 양면 램 모듈은 6000 클럭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럼 결국 클럭은 못 건드린다고 치고, 그럼 타이밍은 어디까지 조여질 수 있을까? 그거를 다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참고로 제가 RCD/RP는 전압이랑 별개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압 오토로 두면 1.1V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에서 CL 타이밍을 오토로 둘게요. 자, 이거 부팅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요. 젠 타이밍 열어보면,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자, 6000 클럭에 전압은 1.1V입니다. 순정 전압이고 CL은 오토로 잡혀서 50인데 RCD/RP만 36이야. 1.1V에 36 들어간 거, 이거 TM5 돌려볼게요. 들어간 거 보니까 전압이랑 상관없다는 말이 지금 증빙이 됐죠? 딱 봐도 아시겠죠? 이렇게 RCD/RP만 조인 타이밍이, 저는 사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될 거다라고 시도를 하지만, 제 영상을 지금까지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한 본 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거 말고 다른 분들 하는 거는 제가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RCD/RP에 가장 잘 들어가는 수율 체크를 하는 거는 뭐 전압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정 전압으로 테스트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1V로 RCD/RP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하고서 나중에 CL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전압을 더 줘.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RCD/RP가 에러가 나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수율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타이밍 동작이 몇 나노세컨드고 이 메모리의 수율이 몇 나노세컨드고 그러면 이 메모리가 온도가 올라갔을 때 동작 속도가 저항을 받아서 얼마나 느려지고 그 느려진 게 지금 현재 속도에서 통과를 할 수 있냐 없냐 딱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통과만 된다면 전압 더 줘도 이게 잘 동작할 수도 있는 거고 간당간당하게 걸리면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걸리면요 이게 막 1시간 도는데 에러 없다가 뭐 2시간째 에러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에러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6000의 RCD/RP36은 원래 돌아가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TM5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제가 돌리는 거고 사실 잘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RCD/RP 타이밍을 더 조이면서 얼마나 조여지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미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000 클럭에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32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요. 젠 타이밍 한번 열어보면 자 이게 부팅이 됩니다. 6000에 32 그런데 삼성 메모리가 하이닉스 메모리보다 좋은 거 딱 하나예요. 이렇게 RCD/RP 타이밍이 하이닉스보다 더 조여집니다. 하이닉스는 요 정도 안 돼요. 근데 3232는 솔직히 부팅만 되고요. TM5 돌리면 자 이거 계속 돌리면 에러가 납니다. 몇 분 만에 에러가 나느냐에 따라서 수율이 많이 모자르면 에러가 금방 나오고 수율이 아주 살짝 모자르면 많이 돌다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RCD/RP 같은 경우는 테스트할 땐 좀 오래 돌려보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거 1시간 동안 에러 없다가 1시간 넘어가자 에러 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율이 정말 간당간당하게 걸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동작 속도가 더 늘어지니까 거기서 또 안 나던 에러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잘 도는 것 같은데 돌리다 보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메모리는 6000에 32는 못 쓰고 34로 쓰면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말고도 삼성 DDR5 1세대 메모리 8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16기가짜리 4개, 32기가짜리 4개. 이거 말고 그 8개가 전부 다 32가 안 돼요. 34도 안 돼요. 36만 되는 게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RCD/RP를 함부로 이렇게 줄여서 하지 마시고 꼭 CMOS 클리어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시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의 2분째 에러가 없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거 에러 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지할게요. 34로 바꿀 겁니다. 정지. 자, 제가 RCD/RP를 34로 바꿀 건데 방금 보셨다시피 에러가 바로 파바박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잘 돌잖아요. 돌다가 에러가 나면은 수율이 아주 살짝 모자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수율 상태가 34보다는 32 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CL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전압을 조금 더 주면 해결이 되는데 RCD/RP는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 34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34로 푸는 게 좀 아쉬울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클럭을 5800으로 놓고 그러면 클럭이 5800으로 바뀌면은 타이밍당 속도가 달라지죠. 이렇게 5800에 32 이거 돌아가요. 이거 잘 돌아갑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아마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해보세요. 그러면은 6000에 32보다는 5800에 32가 더 느리지만 6000에 34보다는 5800에 32가 더 빠릅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RCD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CL 타이밍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번 CL 더 수율을 찾아봤는데 자 다시 6000으로 할게요. RCD/RP는 일단 34. CL 타이밍은 지금 전압이 1.1V인 상태이기 때문에 1.1V에서 몇 가지 들어가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4를 한번 넣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됐고 젠 타이밍 열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CL44, RCD/RP 34 전압은 1.1V TM5 잠깐 돌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지금 1.1V에서 443434 이 스펙은 제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모리는 여러분들 메모리에 맞는 수율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시도하시면 되고 6000에 42도 해봤는데 42는 에러가 나요. 1.1V에서 그럼 전압을 더 주면 되긴 합니다. 아까 전압 1.35V 주니까 CL36 도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메모리의 수율은 1.1V에서 42와 44의 사이고 지금 제가 측정해본 결과 42보다는 44 쪽에 가까워요. 예, 계산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거 한번 보여드린다 했는데 이게 6000 클럭에서 원래는 36이 1.35V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1.35V가 아니라 1.1V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얼추 정확성이 꽤 높습니다. 변수는 온도예요. 온도라는 변수가 있지만 온도가 문제가 안 되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일단 타이밍 36에 1000을 곱합니다. 거기에 클럭으로 나눠요. 여기에 전압을 곱해요. 1.35V. 그 다음에 내 목표 전압을 나눕니다. 나누기 1.1V. 그리고 나서 목표 클럭을 곱해줘요. 6000 클럭. 여기서 나누기 1000. 그러면 44.181818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메모리가 1.35V에서 36이라는 CL 타이밍이 타이트하면요. 1.1V에서 CL44가 안 돌아갑니다. 왜냐면 모자라서. 지금 뒷부분 요만큼 모자라서. 근데 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마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1.1V에서 44가 돌아간다. 이거를 그럼 역으로 계산해보면 44 타이밍에 6000 클럭으로 나누고 곱하기 1.1V 이거를 1.35V로 환산할 겁니다. 그러면 나누기 1.35V 그리고 곱하기 6000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00으로 나누면 35.8518518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6000일 때 1.35V를 주면 CL36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수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많이 여유롭진 않더라고. 많이 여유로우면 타이밍을 더 조절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CL36보다는 여유롭기 때문에 전압을 살짝 다이어트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1.34V 정도 뭐 그렇게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한번 해볼까? 계산으로 되거든요. CL44에서 이거를 6000 클럭으로 나누고 지금 1.1V죠. 이거를 1.34V로 환산해 볼게요. 1.34일 때 돌아갈까? 거기에 6000 클럭을 곱하면 36 넘네. 34에서 안 되네. 진짜 여유 수율이 별로 없네요. 진짜 별로 없네요. 이게 36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1.35V로 써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장착한 메모리 같은 경우는 CL 타이밍은 별로 마진이 없고요. RCD/RP는 마진이 좀 있어요. 1.1V로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하게 될 거고 뭐 세부 타이밍은 뭐 나중에 잡는다 치더라도 자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결국 제 메모리는 1.35V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 CL 타이밍은 마진이 별로 없어서 36, RCD/RP는 34 요렇게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 타이밍은 뭐 잡기 나름이겠지만 이 주요 1차 타이밍인 CL, RCD/RP만 요렇게 잡았을 때 실질적인 363636보다 그렇게 마진이 별로 없다. 이게 삼성 메모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CL은 그렇다 치고 RCD/RP가 조금 지금 마진이 있잖아요. 32를 쓰고 싶어. 이걸 어떻게든 쥐어짜고 싶어. 그러면 얘를 32로 쓰려면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5800 클럭. 5800 클럭으로 바꾸면은 32가 돌아갑니다. 제 거 같은 경우 돌아가요. 근데 5800 클럭으로 낮추면은 이 CL 타이밍이 좀 짜치잖아. 이 CL 타이밍이 6000일 때 36이었는데 이거를 가만히 냅두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CL을 36을 그대로 쓰고 전압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압을 더 주고 이 CL 타이밍을 34까지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34로 낮추려면은 아무리 5800 클럭이라도 전압을 좀 많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CL 36으로 두고 전압을 한번 이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1.3V 정도 줘볼까?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됐고 젠 타이밍 한번 열어보면 자 363232로 1.3V로 부팅이 됐죠. 제가 이게 부팅되는 거 기다리면서 잠깐 계산해봤는데 이거 살짝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자르면 1.31V 이렇게 조금 올려주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타이밍 CL, RCD/RP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세부 타이밍 조여주면 돼요. 제가 라이젠 7000번 때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미 다 테스트 해봤는데 AMD 시스템은 CL 타이밍 조이는 것보다 RCD/RP 타이밍 조여주면 성능이 좀 더 많이 올라가요. 인텔은 CL이 영향이 크고 AMD는 RCD/RP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클럭과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되게 타이트하게 쪼아주면은 오히려 6000보다 더 속도 빠른 5800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클럭을 너무 많이 낮추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세부 타이밍들 있잖아요. 이런 타이밍은 더 조일 수 없게 숫자가 더 내려가진 않거든요. 워낙에 낮은 숫자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좀 클럭을 최대한 높여 쓰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6000이나 안 들어가면 5800, 그것도 안 들어가면 5600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삼성 메모리 다루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 초창기 때 삼성 메모리 오버클럭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물론 7000번대 CPU로 하긴 했지만 맨커는 9000번대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그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비싸지는 와중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 커뮤니티에 QVL이 없는데 써도 되냐 라는 질문 글 올라온 거 봤는데, 이 영상에 아마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잘 구매하셔서 지금 메모리가 비싸지는 와중에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라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